안녕하세요. 장호경제교실입니다. 공매도 이른금입니다. 1탄에 이어서 오늘 공매도 제2탄입니다.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매도와 주가의 관계,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공매도 세력은 누구인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것은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 빌려와가지고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빌린 그 주식이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수량만큼은 채워주고 남은 금액은 이익으로 가져가는 걸 바로 공매도라고 합니다. 되갚는 것을 또 뭐냐? 쇼 커버링이다. 이렇게 칭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공매도 세력이 어떨 때는 90만 주를 공매도를 쳤습니다. 또 이렇게 낮아 보이지만 이 수치도 보통 수치가 아니죠. 60만 주, 이럴 때는 50만 주 가까이 이렇게 공매도를 쳤습니다. 이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은 대부분 주가가 이 반대 방향으로 하락을 해야 이익을 낼 수가 있죠. 이렇게 가야, 그죠? 이 가격의 갭을 공매도 세력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공매도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매도 세력과 투자자 간의 싸움에 있어서 결국 투자자가 승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날짜를 보면은 3월 한 초순이네요. 3월 한 5일, 6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량이 9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90만 주가 들어왔을 때 주가도 상당히 높아져, 그죠? 이 정도에서 왔으니까,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내려갈 때가 됐겠지. 이렇게 예상하고 공매도를 쳤는데, 공매도 세력에는 불행하게도 주가가 이만큼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리면 어이 겁나 해서 바로 이렇게 다음날 팔아버렸죠. 공매도량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90만 주에서 여기 보니까 한 20만 주, 30만 주, 20만 주니까 70만 주 정도 확 줄어버렸네요. 줄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공매도를 한 18만 정도에 쳤는데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21만 원 정도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70만 주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원 하면 21억입니다. 21억을 공매도 세력에서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래에도 보면은 공매도를 여기 쳤어요. 한참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 BM이 26만 한 2,500원 올라갔을 때 공매도를 쳤는데 결국은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공매도량을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매도를 쳐봤자 남는 게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공매도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3월 24일 기준으로 35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공매도량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매도가 굉장히 심했을 때 보면 93만 주, 거의 100만 주에 가까웠죠. 이런 100만 주에 가까웠을 때 주가가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공매도량을 그 28만 주로 확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60만 주가 가량을 이렇게 줄여버렸습니다. 이런 또 주가 앞에 든 공매도 세력도 꼼짝을 못 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주식을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자, 이 주식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KF-22를 지금 시험 운행 중인 한국항공우주 주가인데요. 이게 산업은행 지분이 한 20% 이상 이렇게 있는 데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2월 한 17일경인가요? 중간쯤에 보면은 엄청난 대량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한 60만 주 가까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이날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바로 장대 양봉이 발생했죠. 여기서 바로 공매도가 들어온 겁니다.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만큼 물량을 쏟아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락한 다음에 주가가 이만큼 하락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매도를 해보니까
고점에서 저점으로 하는 그죠? 이 하루만 해도 챙기는들이, 외국인들이, 공매도 세력이 가져가는 금액이 그 20억 가량 이렇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죠. 여기서 주가가 조금 행보를 하다가 주가가 올라가는가 싶더니 여기 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여기도 엄청난 양이죠. 40만 주를 공매도를 했습니다. 빌려와서 팔아버렸죠. 그럼 이 세력은 여기서 뭡니까?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기다렸습니다. 기다려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바로 하루 만에 물량을, 거의 단타죠. 하루 만에 대갑한 거죠. 물량을 소화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공매도 세력은 과다하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워낙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 세력에 공매도가 손을 들은 거고, 이렇게 주가를 좀 관리하지 않는 한국산업은행 지분이 많은 이런 쪽은 만만하지 않습니까? 시가 뭐 종액해봤자 4조 정도 됩니다. 4조 정도 되는 공격에 급격하게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또 한국산업은행 지분이 있는 예전에 현대상선인 HMM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들이 공모해도 제1위 종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매도 1위 종목인 HMM의 주가입니다. 최근 주가인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공매도 세력이 이만큼 졌습니다. 거의 한 60만 주 되죠, 여기. 60만 주 되고 난데 반드시 주가를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잠잠히 보다가 또 주가가 올라가서 이 최고점에 올라가 보니까 한 70만 주를 공매도를 때려버렸습니다. 때려버리고 바로 차익을 실현하면서 여기서 갚아버리죠. 갚아버리는 걸 쇼커버링이라 그러죠. 그렇게 잠잠하게 행보를 하고 있다가 여기 또 한번 보십시오. 또 한 7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70만 주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올리고 차익 실현하고 이런 속에서 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 공매도 1위에서 10위까지 종목입니다. 여기 HMM 같은 경우는 시가 총액이 한 4.37% 이만큼입니다. 금액으로 보니까 4,335억 정도. 그 다음 카카오뱅크, 카카오셀트리온, 뭐 카카오페이까지 뭐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HMM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는 누군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런 사람,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UBS, JP모간 이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스닥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자료는 KRX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회 날짜가 3월 22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녹화하는 날짜는 3월 27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양이 많이 줄었지만 3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이 HMM보다 공매도 고백이 더 많았습니다. 5,682억 이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켜냈다. 그 다음 LNF 역시 2차 전지 계통이죠. HLB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성일하이텍까지 2차 전지 관련 많네요. 나노신소재 이런 쪽에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여기도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보니면 여기 한국인도 있네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증권 이런 쪽이 공매도 세력이었습니다. 자, 이 표는 공매도를 일으키는 세력들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비중이 많죠. 기관은 우리 국내 기관, 정권사 등을 뜻하는 거죠. 외국인, 자산운용사, 그 다음 개인. 개인 이렇게 해서 개인 비중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자, 단위가 10억이니까 2250억. 기관에서 1500억. 3월 24일자 기준으로 개인이 한 50억 정도 해서 거의 한 4천억 정도 매일 이렇게 공매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외국인도 그렇지만 국내도 만만치 않다. 공매도 세력이.
그죠? 근데 공매도 세력이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올라간 주가를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유동성 역할을 공급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보니까 거의 수익을 얻기 위한 단타적으로 쓰죠. 하루만 해도 수익을 매일매일 20억씩 이렇게 챙겨가잖아요. 그죠? 챙겨가는 게 바로 공매도 세력이더라.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는 ATM기, 즉 자동현금 지급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항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매도 세력들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쪽 이 가장 대표직이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메리츠 종합금융증권 이런 쪽, 그리고 메릴 린치, JP 모간,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는 계속 나옵니다. 이런 쪽이 바로 공매도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래프에 본 바와 같이 공매도를 많이 일으킨 이런 그 세력들이 많은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주가가 좀 오르기 힘들다. 그러나 에코프로 PM처럼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공매도 세력을 이겨버렸을 때는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쇼커빙이라서 주식을 빌려온 것을 갚아버릴 때 주가가 다시 그죠? 기름에 불 뿜듯이 더 올라가는 요인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에 관한 자세한 그 수치는 KRX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란에 동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는 데 신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 2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